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주론 계유일주까지 했나요? 네, 계유까지 했죠, 그죠? 자, 오늘 갑술일주인데요. 갑술일주 누구 있어요? 네? 아, 진짜로? 오, 아유, 분위기 너무 좋으신데? 자, 저번 주에 제가 일주론을 하면서 사실 지지론 하기 전에 이 일간들 위주로 제가 쭉 먼저 설명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수까지 다 일간은 좀 끝났어요. 그죠? 자, 지금은 이 일주론을 하면서 또 뭘 할 거냐 하면은, 자, 저 간목이 임묘진일 때, 사오미 때, 신유술일 때, 해자축일 때, 요것도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학문은 계절 학문이잖아요. 계절 학문이기 때문에 계절에서 오는 그 감각을 잘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아주 보시는 게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론 할 때 같이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저 간목이 그러면 임묘진 월에 났을 때는 어떠냐 이제 이거야. 이게 이제 여기는 일지지만 여기 이제 월지가 그죠? 임묘진이 월일 때 자기 계절이 아니에요. 이 간목일간일 때 이 임묘진 월은 자기 계절이 아니에요. 자기 계절이잖아. 그쵸. 이게 봄이니까 저 간목은 무조건 자기 계절이죠. 그죠? 자, 저 간목은 임묘진을 오를 때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뭘까요? 자, 이 봄이라는 어떤 계절의 저 간목은 뭐예요? 새싹이라 그랬잖아. 이게 간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림목이라 외우고 막 큰 나무로만 외웠지만은 임묘진 월에는 뭐다? 새싹으로 봐야 돼, 새싹. 처음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간목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봄에 저 간목은 임묘진 월에 무조건 내가 인월이든 묘월이든 진월에 태어났다. 저 간목이. 그러면 옆에 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경신금. 경신금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를 일단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생명을 치는 거니까 경신금은. 그죠? 그래서 이 임묘질 월에 저 간목은 관이라는 글자를 잘 써 못 써요. 그래서 그렇죠. 경신금이 뭐예요? 간목한테는 관이잖아요. 그죠? 관성이잖아. 그래서 임묘진 월생의 저 간목들은 이 관성을 잘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만약에 남자 같으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임묘진 월에 저 간목은 그래서 자식을 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주 그 천간에 떠도 안 좋지만은 저게 만약에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뜨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때는. 그죠? 임묘진 월에는. 그죠? 근데 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사주 같으면 저게 자식이 굉장히 불량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간목 옆에 뭐가 있다? 뭐 만약에 경금이다, 그지? 이게 경인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인월에 간목인데 옆에 경금이 이렇게 뜰 수 있잖아. 저렇게 되면 이 관을 못 쓴다 얘기예요. 왜? 이게 봄의 간목이라서 그렇다. 그럼 이 남자는 이 자식이 불량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불량해요? 직장이 불량. 그렇죠. 직장이 온전한 데가 있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들어간다 한들 어떻다? 이동이 잦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경신금을 저 제어해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을목도 괜찮은데 이게 인월이니까 뭘 더 용하겠어요? 자, 경금일 때는 항상 얘 죽이는 천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정화가 있어야 돼요. 만약 경금이 없으면은 병화가 좋지만은 이 경금이 있을 때는 이왕이면 용을 뭘로 한다? 정화를 써주는 게 왜? 인월이기 때문에. 그죠? 정화가 있을 때는 저 경신금을 제어해주면 참 좋다. 자, 그리고 저 경금이나 신금이 만약에 떠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어느 자리에 와 있어, 이게? 월에 있다 보니까 누구 자리에 이게? 조상 아니면 부모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 있는 궁이 불미하다 이거예요. 그럼 내 부모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경신금이 여기서 떠버렸다 그런다면 일단 그 사람들은 부모 자리, 조상떡이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망한 집안의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또 내가 나면서 성장하면서 또 망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 왜? 내가 나면서 잘 되는 집도 있었고, 그죠? 또 그 자식이 나면서 그 집 좀 안 되는 집이 있어. 이럴 때 됐다. 간목일간이 인월에 났는데 여기 경신금이 이렇게 떠버렸을 때 연월에 떴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다 조상궁이고 부모궁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저게 이제 봄에 설이 맞은 거랑 똑같죠? 이게 경금이 모두 됩니까? 경신금은.
우박서리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새싹을 틔우려고, 이늘에 새싹을 틔우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박 내린 거나 서리 내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생각 제어라 봐서 우리가 막 관성이 좋다고 해갖고, 이늘의 감목이 여기 관성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상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 제어라 보면 이게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생각 제어에서 이거 좋다고 보잖아요. 정관이고 편관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감각을 보면 내가 이 이너리면 아직 한계가 있어 없어요? 살짝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새싹이 겨우 뚫고 올라왔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경신금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자식이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부모득, 조상득 이런 게 좀 좋지 않다. 자, 근데 이게 인월이 만약에 난데, 이게 이제 인월도 되고, 묘월도 되고, 진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저기서 사오미, 화국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월인데 간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뭐, 오화가 됐다거나, 여기 병화가 됐다거나, 정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여기 인호술이 됐다거나,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인월이 났지만 이 인호술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사주도 많습니다. 네. 자, 이게 근데 조우가 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인월이라서 우리가 병정화를 요하지만 이게 너무 많을 때는요, 불구사주예요. 잘못하면 단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타버린단 말이에요. 예, 타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럴 때는 내가 몸에 분명히 뭔가 큰 상처가 있거나 큰 병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진토가 이렇게 있다. 진토가 있을 때는 조금 달라요. 그죠? 이 진토가 오면은 이 진토는 뭐가 있어 안에? 수창고잖아요. 그죠? 물이 있을 때는 이 사주가 그래도 병화가 좀 떠 있어도 어떻다? 잘 자라요. 근데 이게 인월 묘월일 때는 아까처럼 그런 구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죠? 진토일 땐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진토에 뿌리 내리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게 진월이라는 게 참 좋은 계절이잖아. 이게 양력으로 하면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잖아요. 온 식물들이 다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 진월이라는 한 글자만 갖고 있어 제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미토. 미토, 진토만 갖고 있어도 제가 어떻다 그래서 그 사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진월일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만약에 이게 진월에 신자진이 이렇게 합수가 됐다. 이건 또 어떨까요, 그러면? 자, 이런 구조도 있잖아요. 그죠? 저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수학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병화가 없다. 병화가 없어. 이거는 여기 만약에 병화도 안 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잃어버리면은 이 나무는 뿌리가 썩어요. 그죠? 부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뿌리가 썩는 거죠. 그죠? 저렇게 되면 수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주도 평생 뭐만 한다? 고생만 한다. 이런 구조도 분명히 살다 보면 이제 병정화가 안 떴을 때 얘기예요. 그죠? 여기 근데 병정화가 떠버리면 완전 달라지죠. 이게 병진이 되고 이게 뭐 병신이 됐다. 이런 구조는 좀 다르지, 그죠? 근데 여기 병정화가 안 뜨고 신자진 수국이 됐을 때는 어떻다? 이 농사는 패농이에요, 그죠? 수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평생 내가 헛고생만 한다. 열심히는 사는데 수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묘월은 갑이든 을목이든 그죠? 이 묘월에 이제 내가 간목 목일간을 놨다. 이거는 간목한테 뭐예요? 양인도 되죠. 네, 양인이 되면서도 저거는 완전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또 양기 덩어리야. 제가 한창 묘월에 뭐가 할 때는 뭐가 발달됐다 그랬어요. 이 양기가 발달됐다 그랬잖아. 이 뚫고 올라오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뭐가 세다? 정력이 세다. 그냥 양기 덩어리가 뭐겠어요? 남자들한테 이제 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여자도 해당돼요. 여자도 기가 세다. 남자 같으면은 정력이 세다. 이 묘월에 특히 간목은 그렇습니다. 묘월에 을목도 그래요. 이게 묘목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봄의 간목은
제일 나쁜 게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타버리는 게 뭐였어요? 인호술이 나빴고 또 하나가 뭘까요? 사유축. 사유축. 예, 이 봄의 간목은 제일 안 좋은 게 갑이 여기 그러니까 유가 온다거나 그죠? 여기 유가 온다든가 이렇게 여기 사가 오다든가 이게 축은 없지만 물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국을 깔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인호술 화국되는 거하고 사유축 금국으로 되는 게 이 봄의 간목은 제일 나쁜 거예요. 예, 봄의 간목들은 사유축하고 인호술이 오는 줄을 그래서 잘 봐야 돼. 그 두 가지가 제일 나쁘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간목이 또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있어. 봄의 간목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옆에 뭐가 오는 거? 이게 이제 묘월이다, 그죠? 여기 기토가 오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또. 그죠? 저 합을 하는 단순한 합도 합이지만은 저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간목이 기토한테 자빠져 버렸죠, 그죠? 누구한테 자빠졌어? 여자한테 자빠졌죠. 근데 묘월은 우리가 아직은 미숙한 나무들이래요, 그죠? 임묘진월은 우리가 이제 봄에 삭을 키우는 모습이라 그랬으니까 나무가 다 자라서 안 자랐어요. 안 자랐죠. 철도 안 든 게 여자한테 빠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뭐라 그래? 머리에 피드만 마르는 게 뭐뭐 한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이런 구조를 만약 간목일간인데 뭐 인월이든 묘월이든 났는데 위에 기토가 있다. 근데 기토가 있을 경우는 묘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묘월에 어떤 기토를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자빠져 있을 때는 얘가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 한다? 연애질 하느라고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죠? 지금 이제 묘월일 때 그 감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운 속에서 만약에 가분이 온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운에서 가분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가분이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자리매나요? 대운에서 갑이 올 때. 그렇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된다? 내가 갑이 된다. 내가 갑이 될 때는 내가 오너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있던 걸 어떻게 한다? 때려치고 나온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사업하는 구조 같은 보통 뛰쳐나와갖고 자기 거를 하는 운이고, 만약에 직장인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장인 명인데 뭐 간목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원에서 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직장에서 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 갑 대운에. 직장인들 구조는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평상시 같으면 팀장으로 있다가 저런 갑대운이 오면 갑자기 고속성진해갖고 사장까지 올라간다든가, 그죠?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직장인들한테 좀 좋은 의미죠, 그죠? 근데 사업하는 구조 같으면 나와서 내가 아예 차려버린다. 내가 무거운 직책을 뭐 맡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간목의 느낌. 그리고 운시가 갑이 뜰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시가. 대운이 시작하는 처음 운시가 갑이 뜰 때는 가장이죠. 무거운 직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운시가 갑인이다 만약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한다 그랬어? 집안에서 가장 노릇, 장남장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맏며느리, 맞사이. 갑이 떴다 그러면 운시에서 갑이 일단 떠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도 내가 항상 리더격이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마지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장자 역할을 하는 건데 위에 천간에 이제 떠 있는 요 갑이 떴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럼 저 간목이 사오미월일 때는 어떻다? 이제 임묘진월의 느낌은 좀 알겠고, 임묘진일 때 경신금을 가장 싫어해요, 그죠? 자, 그럼 사오미월은 일단 태양이 뜨는 계절이에요, 그죠? 저 계절에는 자 여름 간목일 때는 일단 수가 태왕한 게 좋겠어, 나쁘겠어요? 태왕한 거는 나쁜 거예요, 그죠? 자, 여름 간목이니까 수가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태왕한 거는 좋지 않다 이거지. 태왕한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 장마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여름 장마 때 잘못하면 농작물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옴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를 용하는 게 맞는데
수가 조금이라도 태양해져 버리면은 이것도 버리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을 잘 따져야 되고, 태왕하다는 기준이 결국은 뭐죠? 근이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 만약에 여기도 좌우. 아니. 이 뭔데, 그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태왕하다고 볼 수 있잖아. 사오미 월에 낳는 간목이지만 저 수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죠? 이 수가 꼭 있어야 되잖아. 조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임수의 뿌리가 이렇게 자가 들어와 버리고 개가 뿌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여름 장마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저 간목이 못 자랍니다. 그죠? 저런 구조도 잘 보셔야 된다. 하지만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뿌리가 없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조우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사주들은 뭘 조심해라? 수액을 조심해라. 물에 빠져서 죽을 일이 생길 수 있거나 이런 거 우리가 다 그죠? 수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수액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우가 일단 안 되는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귀격일까요? 천격일까요? 기본적으로 좀 천해집니다. 그죠? 조우가 잘 된 사주들은 얼굴을 봐도 좀 귀티가 나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조우가 하나도 안 돼버리고 그래 버리면은 약간 천격으로 떨어져 기본적으로. 보기 내가 항상 말 대운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이 격이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격이 조금 그래도 귀격이면 대운이 조금 나빠도 어떻다 이겨 넘어가는 힘이 강해요. 근데 이제 사주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격이 이렇게 되면 천격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다? 운이 좀 좋아도 그죠? 운 나빠지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운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저렇게 만약에 이 사주는 이제 물이 많지만은 화가 많을 때도 있죠, 그죠? 여름생인데 화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건강적으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5월의 간목인데 화가 너무 많아.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심장. 저번 주 유튜브를 다 보셨구나. 자, 이 사주는 일단은 너무 화가 많을 때는 말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갈증. 조갈증 옛날에 뭐죠? 당뇨를 우리가 조갈증이라 그러죠. 입이 마른 거. 바짝바짝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갈증 조심해야 되고, 당뇨병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설기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좋은데, 설기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건 뇌출혈 이런 거 아니에요. 꽉 막혔을 때 뇌출혈이지, 설기구가 화생처럼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뇌출혈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그냥 조갈이라고 해요, 조갈. 당뇨,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막혀버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다? 화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설기구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근토로 빼든 진토로 빼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저런 사주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하다, 마르다. 사주가 이게 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일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주가 전부 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주라 그래요? 맞아요. 중사주라 그럽니다. 좀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 중사주라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내가 속세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거야. 전부 불타버리는 어떤 사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되거나 결국은 무슨 생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사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냉한 사주들은 절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냥 삶이 좀 피폐할 뿐이야. 근데 이렇게 전부 다 타버린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산으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되고 아니면 신부님이 된다거나 그죠? 이렇게 목사님이 된다든가 종교 생활로 내가 가서 살면 모를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목숨 부지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주 다 단명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구자가 되거나 단명이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왜 스님들이 왜 데리고 가요? 애들 진단하다가 왜 얘 살리려면 어디로 머리 깎여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잘못하면 속세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단명한다. 예. 그럴 수 있어. 예? 안 돼. 할인업도 우리가 말하는 맨날 그 할인업이 기본적으로 의사, 판사, 검사, 뭐 약사, 선생님, 공무원 다 이런 쪽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나 관이 한 개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다 불타버린 사주들은 재관이 없는 사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특수한 격은 있죠. 화로 완전히 종해서 염상격으로 간다. 그런 사주도 가끔 있기는 해. 종하는 사주를 제외하고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사주가 조화가 안 돼서 불에 타버렸다. 이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활인업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사주들은. 아니 그 목이 없고 네. 하루 이렇게 쫙 흐르는 거는 괜찮죠. 그쵸. 근데 목이 있어서 이거는 그쵸. 다 타버리니까, 그죠. 화일간인데 화로 전부 다 종한다. 이거는 염상격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간목일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불이 많으면 다 타버린다 이 얘기야, 그죠? 이런 자수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수가 어설프게 끼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타버 적수옥은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인연 글자가 나하고는 이게 수생목이면 누구겠어, 결국은? 엄마도 되고 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식 모습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자식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불이 타버리면은 이 자수가 적속은 안 되겠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결국은 문제가 있어. 그럼 교수님, 네. 보면 갑술에 갑술시인 경우 그런 경우도 저 간목이 다 타버리는 거죠. 4월에. 아니 그러면 다 타버린다니까. 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런 거야. 네, 누구? 친구.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자수가 날아가죠. 이럴 때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 아이가 문제가 돼.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은 여기가 사란 얘기잖아. 술. 술은 더 하죠. 이거 불창고인데. 원지는 사, 기사. 여기가 사다 얘기잖아. 기사.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 갑진이고 이게 연도. 진이 있어서 조금 예매하기는 한데. 연도에 나. 그러니까 여기가 진이 있으면 조금 예매. 내가 갑이 세 개. 그러면은 못 써먹어. 이게 아픈 거지, 그렇게 되면. 진이 여기 있는 개수 갖고는 부족해요. 이게 4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창고를 2개나 갖고 있잖아요. 저럴 경우도 몸이 안 좋은 건 맞지. 그러니까 사주가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어떤 사람이 잘 아파요? 한쪽으로 편고됐을 때. 예.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주들이 잘 아파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4, 5, 2월은 어쨌거나 화가 너무 많은 거는 수도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 신체에 뭔가 불구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많다는 건 4, 5, 2월에 불이 많다는 거는 모든 병에 염증 질환이 잘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끝나잖아요. 낫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염증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래 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름 간목에 만약 경신금이 뜨는 건 어떨까요? 여기 만약 경신금이 이렇게 떴다. 이것도 좋은 구조는 아니죠. 이것도 여름의 우박이잖아. 봄의 우박도 나쁘지만 여름 간목의 우박도 아주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벼락 맞은 나무 느낌도 나지. 대추나무자, 대추나무. 벼락 맞는 느낌이 경금이 번개도 되죠, 그죠? 신금 이런 게 번개의 모습도 되잖아. 그러니까 번개 치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저럴 때도 내 몸의 신체 어떤 결함이, 신체에 큰 상처, 흉터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다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저 5월에 만약에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게 너무 불이 많을 때는 재산을 잘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산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재산도 잘 안 된다. 돈이 잘 안 모인다. 돈이 안 모이는데 가정이 돼야 안 돼요. 기본적으로 처자식과 관계가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정화가 만약에 이게 여름의 정화가 5월인데, 그죠? 여기 정화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여기는 저 여름 정화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간목을 어떻게 해요?
다 태우는 격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은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되면. 저 목생활을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치자. 이게 정사가 이쪽에 있고, 정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간목이 바로 이렇게 정화를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경우는 머리는 사람이 굉장히 비상합니다. 근데, 사람 모습은 어떻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간목이 정화를 볼 때는 병화를 볼 때보다 봉사활동, 사회에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애들 많이 봐주고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뭐 봉사를 치자. 네. 그런 생활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주로 또 어느 쪽에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 생활에 많은 구조인 거예요. 병화를 보는 모습하고 이 정화를 보는 모습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정화를 보면은 이건 정말 다 탄다니까. 여름에 병화는 어때요? 그냥 햇빛을 쬐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는 모습이지만 이 정화는 따갑잖아, 불이잖아, 맑고 불타는 모습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남들한테 봉사를 하고 헌신을 엄청 하면서 사는데 삶의 질의 어떤 모습은 어떻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저 정화가 저렇게 나타나면 사람이 굉장히 좀 위선적인 모습도 있어요.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나 불타버렸으니까 곡식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곡식이 다 떨어지는 그 모습이 조금 위선자, 사람의 모습이 조금 반듯한 그 어떤 정상적인 신용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위선자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도 좀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 한번 볼까? 신유술. 가을의 간목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을의 간목은 좋아, 안 좋아요? 자, 그나마 저 간목이 경금이나 신금이 아까 우리가 여름에는 저 관을 쓰기가 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으로 내가 봄, 여름의 간목은 결국은 관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뭘 하겠어요, 주로? 주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왜냐면 목을 키워갖고 내가 내다 팔아야 되고 뭔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신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 자, 근데 간목들은 좀 이 신유술의 저 경금들은 그래도 제일 잘 써먹는 관인 거예요. 지지에 관이 있는 게 나한테 생각이. 천간에 있는 거를 말할 때도 이게 만약에 갑신일주인데 6월에 났어요. 그죠? 6월에 났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여기 신금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옆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가 물론 좀 다른데 여기 만약에 뭐 병화도 있고 그치? 여기 뭐 진토도 있고 여기 사화도 있다. 어느 정도 조후가 됐을 때 이때 가을에 이 금들은 아주 잘 써먹는 금인 거예요. 저 관이 되게 좋은 금인 거야. 그러니까 저 간목들한테는. 물론 간목은 신금보다 뭘 좋아해요? 경금을 더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금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이 신금이 만약 뿌리가 튼튼하게 박혔으면 저 신금도 괜찮죠. 그럼 정관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반듯한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반듯한 관청으로 들어가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금이 잘 발달이 돼서 만약 여기 이게 신유가 아니고 그죠? 경진이었다. 자, 이러면 이 경금이 좋아, 안 좋아요? 이 경금으로 간목을 뭘 해줘요? 잘 재련시켜주고 있잖아, 그죠? 저럴 땐 쳐주는 저 경금이 100만 불짜리잖아. 저럴 땐 병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 간목들이 보면은 관운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간목 일간을 딱 볼 때 얘가 그래도 어떤 관청에 들어가서 좀 잘 산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한몫하는 거야. 다른 계절에는 써먹을 데가 없잖아. 봄, 여름에 못 쓰죠? 겨울엔 더더구나 못 쓰잖아요. 근데 가을에 저 경금은 이게 나중에 뭐도 됩니까, 이게? 아까 말한 열매도 되죠. 잘 익은 열매. 여기 병화가 떠주면 경금은 뭐다? 열매인 거예요. 열매도 되고. 만약 이 병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경금으로 간목을 잘라주는, 벌목시켜줘서 내가 대들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직으로 나가기에는 요런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지. 저 간목들한테는, 그죠?
감목이 저기 경심 아니 신유술이 아니고 진리. 아, 이건 내가 지금 뭐 예를 잘못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수련이다. 가을에 간목이라 해야죠. 가을 간목인데 이때 경금은 최고지. 저렇게 되면 관운이 어디 들어가도 좋아요. 어디 들어가는 데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이 구조는 간목에 만약에 저 경금을 쓸 때는 신유술일 때는 저 경금을 쓸 때는 이 구조가 최고 좋은 구조죠. 이 정화까지 들어와 주면 왜 그럴까요? 벽갑 인정하죠, 그죠? 금으로 목을 잘라서 화를 살려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정화로 경금을 녹여서 재련시켜서 간목을 잘라줄 수도 있고, 써먹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래서 요거 수월일 때, 신유술을 월일 때는 이 구조가 최고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 봤어요?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제가 맨날 그 정화 공부할 때도 몇 번 말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는 써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이든 정화도 있든 경금이 있든 요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격이 어떻든 간에 뭐 운이 어떻게 가든 간에 아주 써먹을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신유술로 들어가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다? 병정화죠, 병정화. 경금이 있을 땐 정화였지만은 뭐도 써요. 병화도 꼭 쓰죠, 그죠? 이 병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 꼭 봐줘야 되고, 자, 여기 만약에 수가 있다면은 화만 이렇게 경자, 경자. 이럴 때는 이 자수들이 많을 때는 뭐가 제일 약이겠어요? 아니다. 이게 술인데. 자, 여기가 만약에 자다. 이렇게 물이 많은 구조일 때는 이 술토가 최고 약이겠죠. 그죠? 아니면 위에 무토가 오른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신유술월에 가을에 간목일 때 물이 많은 구조.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용신을 뭘로 잡아요? 이때는 병화가 용신이 아니고 토가 용신이에요. 그죠? 무토가 용신입니다. 그죠? 이런 무토가 하나 들어와 주면 이런 물들을 다 제압해주기 때문에 좋다. 이거는 무토는 사실 가을, 겨울 생인들한테는 용하는 게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으로 잡는 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병화 아니면 무토야.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빨리 답을 가르쳐 주는 경향도 있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잡을 게 이게 계절 우리가 한문이다 보니까 자, 여름생은 뭐 시원한 게 약이지만 보통 우리가 가을, 겨울에 추울 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병화 아니면 무토야. 이게 1, 아니면 이게 2, 아니면 이게 1용신이든 2용신이든. 그쵸? 병화하고 무토가 쓰임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병화일간들하고 무토일간들은 그래서 어디 가도 뭐 했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 쓰임이 많아. 왜냐면 우리가 용신 공부를 해보면은 쓰이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든 무토일간을 넣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빠. 엄청 바빠. 내가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게 아니라 나를 찾아 그냥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선생님? 병화일간 선생님. 무토도 무술 엄청 예. 병화만큼 만만치 않게 왜냐면 화토가 같이 가잖아요. 화토 동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든 무토든 이 일간들을 갖고 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바쁘다니까. 물론 돈 되게 바쁘면 더 좋던데 실속 없이 바쁘기도 하고 어쨌거나 많이 찾아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안 찾는 것보다 낫잖아. 자, 근데 가을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병정화가 없다. 만약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사주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축, 경술, 갑자, 임자. 가을인데 병정화가 하나도 없어. 화기가 없어요. 자, 이 사람 살면 뭘 하겠어요? 막노동꾼이에요. 막노동꾼. 이 사람이 쓰일 때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결국은 뭐를 하러 나가겠어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 간목은 뭐 쫓아나간다? 태양 쫓아나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태양은 항상 바깥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노동자들, 몸 써서 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일하는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가 고단하겠어, 안 고단하겠어요? 고단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생, 근데 특히 가을, 겨울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필히 이게 꼭 있어야지 내가 어디서 일을 한다? 좀 점잖게 일하고, 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고 조금 고상하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거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거 찾아 나간다는 결국은 바깥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몸서서 일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람의 성향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성향도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엄청 차갑죠. 인심이 아주 야박해. 일단은 사주 속에 화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성질이 차갑다. 그리고 인심이 박하다. 반대로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일단 따뜻합니다. 모질이 팔불출. 그건 이제 나쁘게 말했을 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심은 굉장히 후한 거예요. 일단 병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제일 뜨거운 글자가 뭐예요? 지지 중에? 술. 그렇죠. 미토보다 술토가, 그죠? 이게 제일 따뜻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술토 하나 정도 깔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따뜻해요. 그 지지가 다 냉렬이어도 술 하나만 있으면 다 잡아주죠. 다 잡아주죠. 불창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설픈 어설픈 사화보다는 술토가 낫죠. 사는 어떻게 돌아가요? 사유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그래서 술토 하나 있는 것만 못해요. 지지에서는 이 술토가 100만 불짜리고, 어떻게 보면, 그죠? 천간에 무토가 떠 있거나, 병화가 떠 있거나, 그런 사주들은 웬간하면 다 먹고 살아. 웬간하면 먹고 삽니다. 정말 무술 하나 있으니까 천간에 그러면 병화가 또 이렇게 술토가 있으면은 네. 불가능해. 아니, 그건 한 가지만 바꿔 모르지. 옆에 다른 글자가 있냐, 없냐, 봐야 되지만, 위에 병화 있고 밑에 술도 해갖고 이 사람이 불바다다. 이것도 연지에 있으면 별로 영향가 없어. 연지에는 힘이 없잖아요. 적어도 어디 있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죠? 월지도 힘이 세고, 여기는 좀 논외래니까. 연주에 있는 거는 힘이 좀 약해. 그러면 병술띠, 이는 다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냐고, 우리 사람들 보면. 안 그렇잖아요. 개띠라고 해서 다 따뜻하냐? 안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인심이 좀 화가 있어야지 인심이 그래도 사람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 간목이 만약에 이 수월의 간목이에요. 그죠? 자, 저 수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 임묘진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뭐 인이 있거나 갑인이 있거나, 여기 진토가 있거나 병진이 있거나, 뭐 여기 경술이 있다. 밑에 인이나 이렇게 인묘진을 다 깔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계절적으로는 지금 가을인데 내가 인묘진을 다 깔고 있어, 그죠? 이런 구조도 분명히 많거든. 그러면 이런 구조는 지금 수월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죠. 근데 이런 사주 만약에 병화운이 오거나 정화운이 오거나 아니면 밑에 사오미 운이 오잖아, 그죠? 이러면 이 나무가 잘 자라 안 자라요. 금세 발복해버립니다. 농사를 다 이제 끝내놓고 싹 이게 꽃 피우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가을이지만은. 그러니까 인이 있고 진이 있고 뭐 묘도 있다. 인묘지를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만약 수월인데 그렇단 말이죠. 봄이면 덜할 나위 없이 그냥 무조건 자라는 건데, 가을이면 우리가 이게 못 자라잖아요. 인묘진이 있어도, 그죠? 근데 운에서 만약에 병정화가 떠오거나 사오미 운으로 딱 흘러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 엄청나게 발복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빨리 발복돼. 왜냐면 이미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 이게 없으면 사오미가 와도 꽃을 펴 안 펴요?
꽃 피울 나무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게 꽃 피울 나무를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런 운이 와버리면은 금세 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돈을 빨리 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 자, 간목이 해자축 월에 났다. 일단 구조가 좋은 구조는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제일 좋은 글자가 뭐다? 아까 봤지? 위에는 무토, 밑에는 술토. 일단 우리가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무토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찬바람을 막아주는 게 먼저거든요. 한겨울에는. 그래서 해자축일 때하고 신유술일 때가 좀 다릅니다. 신유술일 때는 오히려 병화를 더 쓸 때가 있어요. 먼저 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자축은 거의 100% 뭐를 먼저 한다? 무토를 먼저 써요. 바람부터 막아줘야 되겠다. 말아주고 그 다음에 난로불을 갖다 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해자축은 일단 무토를 제일 먼저 용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화를 난로를 갖다 줘야 된다. 그냥 무토 정화가 제일 좋다. 자, 그러면 저 간목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간목의 병화, 이 해자축월에는 간목의 병화 쓰는 게 좋아요? 간목의 정화 쓰는 게 좋아요? 아유, 똑똑하시다. 저는 이거 아는데 한참 걸렸는데 병화가 항상 좋은 줄 알았어요. 아유,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늦게 깨달은 건 제가 되게 강조를 하니까 그래. 병화가 되게 좋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해자축일 때는 무조건 정화가 먼저야. 내 안에 그 난로불 갖다 주는 게 일단 먼저지. 저 해 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2급이라면 이건 1급인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간목에 정화 쓰는 게 1급. 그 다음에 간목에 병화 쓰는 게 2급이에요. 그래서 격이 틀려집니다. 사람 노는 물이 다르다고. 주변에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 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봄이면 어떤 게 좋아요? 봄, 여름에는 무조건 병화예요. 이게 가을, 겨울일 땐 정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자축은 무조건 모든 게 좀 냉해지잖아요. 그죠? 저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병정하고 한냉해지면은 사람이 일단 잘 자라겠어, 못 자라겠어요? 이게 병정화가 없고, 이게 경신이 뜨고, 뭐, 축이다, 자다. 이런 좀 한습한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축월이면은, 그죠? 이 사람은 발육이 돼야 안 돼요. 발육 안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요. 주변에 키 작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럴 확률이 되게 많다. 일단 여기 병정화가 떠버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병정화가 뜨지 않고 사주가 굉장히 한습하다, 냉하다. 이러면은 이 간목이 발육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클 수가 없다. 그리고 여자들 같으면 뭐가 있다? 저렇게 얼어붙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불감증입니다. 예. 그래서 밤 생활이 안 돼요.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기 아무리 관성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이런 구조를 가져버린 여자들은요, 밤 생활이 안 돼요. 불감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공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축월인데 여기 목이 있어. 을축이고 이 갑자다. 저 을목이 살아요, 죽어요? 여기 뭐 묘가 하나 더 있어. 자, 연지 이렇게 그죠? 축월이면은 이 자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목이 이 수에 다 얼어버렸죠. 이걸 수목은결이라 그래요. 수목은결. 은결. 이 겨울에 축월이면 제일 추운 계절에 저 물이 얼었죠. 얼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왜 우리가 얼음 물에 왜 나무까지 같이 얼려 있는 모습 보셨죠? 그게 수목은결이에요. 저렇게 되면 냉병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왜 자궁이겠어요? 자수기 때문에. 이 자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수는 어디예요? 자궁 생식기잖아. 남자도 이러면은 약간 비뇨기 이런 쪽에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 같으면 이게 더 하겠죠, 그죠? 여자는 원래 따뜻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추월에 만약 이런 자매형을 갖고 있다. 형까지 갖고 있다, 이거는, 그지? 그럼 여기다 수술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궁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수목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겨울 사주들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 연결되면은, 뭐 지금 돈을 버냐, 안 버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건강 문제가 먼저야. 이게 목이 또 얼어버렸기 때문에 뭐의 문제도 생기겠어요. 갑상선, 간 이런 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사주들은 무조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건강이 멀쩡하냐 안 멀쩡하냐 이것부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전응아도 있어요. 그리고 말더듬이도 있어요. 이게 묘가 말이잖아, 말. 입도 되잖아요. 이게 위로 올리면 을목이죠. 을목들은 말이잖아, 말. 새는 말을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더듬이들도 있어요. 이게 연결돼 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추월이면 가장 추운 계절이니까, 그죠? 얼어붙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가 뭐예요? 차가운 물이잖아. 해수가 여기 오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죠. 네, 해수는 좀 달라요, 또. 근데 이게 자수가 와버리면 여기 만약 나무라는 글자가 하나만 있었다 그럼 이거 완전 수목 연결되는 사주. 그래갖고 전응아를 넣거나 아니면 말더듬이가 생기거나 좀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제일 안 좋은 데는 자궁 쪽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 자, 하지만 여기 추월이라도 근이 있고 만약에 병화가 왔다. 병화가 온다, 그죠? 병오가 이렇게 오고 여기도 만약에 오화가 온다. 정축이 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이 오화가 이제 여기 정화에 뿌리를 두고 그죠? 이 정화가 아주 따뜻하잖아요. 완전히 그 난로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게 정화가 힘이 좋잖아요. 여기서 오화를 그래도 뿌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면 어떻다?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무조건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연구가라든가 이 목생활을 잘하고 있는, 목화통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내가 갈 수 있다. 이게 급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보다 여기 뭐 정묘가 왔다. 이게 똑같은 간목인데 축월에 정화를 쓰는 구조랑 똑같은 구조인데 묘월에 간목을 병화를 쓰는 구조랑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묘월에 간목 병화가 더 좋아 보이죠? 근데 급수는 이게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정이 불태워버리니까 새싹은. 맞추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기 쉬운 환경에서 하는 거랑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 어려운 환경이잖아,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목생활을 하고 꽃을 피우는 모습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수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고급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삶의 질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날로 먹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가 봄, 여름에는 씨만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뭐 케어해주는 거 없어도 잘 자라잖아. 근데 겨울에는 이 나무 하나 키우려면은 온갖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급으로 따지면 이 급이 사실은 더 알아주는 급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런 사람이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설렁설렁 살아요. 쉽게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살아도 되니까 뭘 해도 척척척 되는 느낌은 있어.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력 차이만 봐도 이 사람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좋을까요? 이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 하려면 어렵잖아요, 여기는. 그럼 본인이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몇 번 더 해야 돼, 여기는.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겨울 간목들은 일단 정화나 병정화가 없잖아요. 내가 유산을 받아도 그걸 못 지킵니다. 여기 만약에 병정화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유산을 받았어. 설령 그죠? 근데 그 유산을 끝까지 절대 못 지킨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겨울 사주에 만약에 부목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겨울 사주에 이렇게 물이 많았어. 자, 여기도 뭐 개미가 있다. 이런 겨울 사주에 이 개수가 이렇게 많아서 결국은 이 간목이 부목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저런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직업이 없다 일단. 그리고 돈도 없다. 그리고 팔도유랑하는 삶이에요, 저게. 내가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팔도유랑. 유랑객 사주. 혈육은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혈육도 없어요. 처가 없으면 자식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냥 내 혈육도 있기가 쉽지 않다. 자, 화가 없고 수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 다 망했죠. 좋은 집안이야? 안 좋은 집안이야? 안 좋은 집안이잖아요. 내가 지금 추골의 간목인데 따뜻하게 비춰줄 병정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조상덕이 있어? 부모덕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좀 진짜 좀 서럽게 태어난 거지,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저런 사주 많아요, 의외로. 오늘도 오전에 상담하신 분이 이런 구조였었어. 그분은 근데 여기가 경자였어, 경자. 간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게 아니구나. 아까 상담하면서 했구나. 경자일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상덕이 있어? 부모덕이 있어? 어떻게 됐겠어요? 7남매 중에 자기 혼자서 겨우 자기가 벌어갖고 대학을 갔대요. 평생에 그냥 그 부모 재산 빚 갚으면서. 이게 경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기가 경진이야. 이 경금이 살아온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는가. 이게 병정화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병정화가 없으면. 사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을목이나 되고, 귀신, 개수가 되고 이랬으면 살았겠어요? 경금일간이라. 강하잖아요. 경금일간이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강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자체가 강하잖아요. 일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과정을 넘어온 거지. 다른 일간 같았으면 여긴 벌써 죽었어. 아까 이런 사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명사주라 그래. 간목이라도 이렇게 되면 단명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냉섭한데 어떻게 살아? 근데 이게 경금이다 보니까 버티고 나오더라고. 경금들은 버티는 능력이 강하죠. 세죠. 남들보다.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하나 줘놓지 않았냐. 자기는 세상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다는데 그래도 신이 이거 하나는 줬지 않냐. 이게 뭐예요? 자식도 조금 힘들지 사실은. 이게 내 재주야, 재주 그냥. 상관을 낳잖아. 요거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뭘 하냐면 이분이 통역, 외국어.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중국어하고 그 일본어를 잘 하셔갖고 그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잖아. 그 재주 하나 갖고, 그죠? 이거 상관없는 사주잖아요. 근데 병정화 하나 떠줘버렸으면 정말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정화가 하나 없으니까 본인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응?
대운이 그나마 조금 괜찮게 가. 대운이 사오미로 이제 흘러가더라고. 이제 고생 끝났다 내가.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더라고. 다음에가 이제 을사 대운부터 해서 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제가 말해드렸어. 이게 사오미로 가면 다 해결돼 버리지. 근데 이게 만약에 신유술로 온다거나 이렇게 와버리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죠? 아주 힘들게 살았던 모습. 자, 어리겠다. 그래서 부목이 되면은 팔도 유랑하는 삶이고 혈육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리고 화가 없고 연월에 수가 많은 집안은 어떻다? 선조 때 내가 이미 망했다. 부모 때 망했다. 그래서 내가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사주. 자, 그 다음 겨울 임계수는 자, 이게 겨울에 임계수가 많은 사주들은요. 내가 부모 속을 태우면서 나왔어. 이미 태어날 때 어떻다? 이게 만약 갑자인데, 그죠? 자, 이렇게 임계가 떠 있는 간목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겨울생 해자축월에 저 간목이 임계가 저렇게 많을 때는 내가 부모 속을 썩이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인성이 나한테는 뭐예요? 귀신이죠. 인성이 귀신이기도 하지만, 자, 인성이 귀신일 때는요, 이게 부모가 나한테는 귀신이다 이 얘기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은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어릴 때는 내가 부모 속을 썩이는 거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구조가 가출하게 돼 있어요. 이 간목이 이 구조에서 살아 못 살아요. 이렇게 물 많은 데서 어떻게 살아? 꽁꽁 얼어 있는 집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저 간목은 어릴 때는 분명히 가출을 한두 번씩은 다 한다. 다 해본다. 뭐 자랑은 아닌데 교육사가 제가 요 구조거든요. 이 구조는 뭐 다를 게 별로 없어 사실은. 똑같잖아. 이렇게 물이 많잖아요. 저도 가출을 몇 번 했거든. 가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되면. 이런 물 속에서 이 간목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유년 시절에 한 번씩은 다 가출을 해본다. 그리고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는 또 반대지. 어릴 때는 내가 부모 속을 새기는 거고 나이 들면 어떻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구조는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은 나한테 완전히 그냥 아이고 그 주변에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간목 을목일 때 물이 많은 사주들은 약간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엄마가 화근이야. 자, 습토가 많다. 저 겨울 사주가 만약에 습토가 많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겨울 사주에 물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같은 수목 은결이 됐었고 그죠? 습토가 많다. 만약에 여기도 진토다. 진토다 여기가 그치? 이렇게 돼도 습토가 많은 거잖아. 그죠? 네. 이런 사주들은 몸에 뭐가 나쁘다? 폐가 안 좋아요. 내 몸에 습이 많은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그죠? 한냉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죠? 한냉한 거하고 습이 많은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가을에는 조금 차가운 느낌이고 겨울에 들어가면은 약간 습한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가 습토가 많아지는 경우는 뭐가 나빠진다? 폐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지지에 딱 진진. 그렇죠. 진진인데 그게 이제 뭐 겨울이다. 해자축월의 진진이다. 아니지. 월이 진이고. 아니에요. 월이 임묘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가을 겨울로 넘어갔을 때 얘기야 이 얘기는. 봄 여름은 상관이. 봄 여름 우리가 습하지는 않잖아. 물이 많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습하다 이렇게 있는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가을 겨울에는 습이 많아집니다. 이게 습이 많아지면은 폐가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겨울 사주들은 그래서 저 간목도 아무리 신약해도 비겁을 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 간목이 만약에 이게 아주 신약한 구조야,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신약한 구조는 인비를 써야 안 써요?
인비를 쓰잖아요, 그죠? 네. 아, 그렇지. 아, 뭐 여기가 하나. 여기가 아주 신약해 지금. 아주 신약한 사주잖아 지금, 그죠? 네네. 이렇게 신약한 구조에서 간목을 용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태양을 필요하지. 혼자서 일을 보러 나가려는데 나무가 좋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겨울에는 간목을 키울 수 있어, 못 키워요? 못 키워요. 내가 못 키우는 계절에 자꾸 목을 갖고 오는 거는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이거를 을목으로 내가 용화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축월이 아닌다 하면은 모든 걸 다 인비를 쓰면 돼. 수월까지는 간목이 좀 신약하다 그러면 인비를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축월일 때는 그냥 해자축이죠, 그죠? 겨울 사주들은 간목이 내가 잘 자라지도 못하는 계절이 있으면서 간목이 을목이 또 들어온다는 거는 욕심만 많아지는 거. 키우지도 못할 나무를 내가 키우겠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 심리가 어떤 구조일까요? 욕심이 많고 투기를 좋아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많이 벌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야. 심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은 안 해요. 이런 구조가. 불법적인 걸로 해서 내가 한몫을 차리겠다. 한몫 챙기겠다. 그게 다 투기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로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 뭐다? 병정화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병정화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인비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병정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월에 내가 간목을 키우는데 더 많은 나무를 요한다. 이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아주 사람이 그 머리가 항상 어느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사주들은요, 꼭 이게 간목뿐만 아니라 그 다른 오행도 좀 비슷해요. 다른 오행들도 병정화가 없으면서 겨울에 인비는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잘 안 써요. 특히 임계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겨울 사주에 임계수 같으면 비견을 써 안 써요? 비견 쓰면 안 되잖아. 안 그래도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여기 물을 더 보태면 어떻게 돼요? 더 얼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럴 때도 인비를 못 쓴다니까.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서운해가 좀 많아. 웬만해서 그 인비를 잘 못 써먹거든. 자,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간목들 사주에서 이게 월지가 축이든 여기가 축이든, 자, 이런 축들은 제가 항상 축이 무슨 업이라 그랬어? 업이라 그랬죠? 액이라 그랬잖아요. 액. 축액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축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뭐가 많다 그랬어요? 네, 조상의 업이 많아. 여기 그러니까 소띠들 보면 희한하게 그 일복도 많고 고생만 그렇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축월에 여기 다른 축이 또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몸고생은 아주 두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상의 어떤 덕이 전혀 없다. 가문의 덕을 전혀 못 받고 자랐다. 해자축 중에서도 이 축이 좀 유난히 더 한다 이거지, 그죠? 겨울 사주들 중에서도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유난히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운시의 축도. 네, 운시축도 그래요. 비용 축도 그래요. 때문에 운시. 운시 약간 가운데는 괜찮아. 가운데는 좀 다르고요. 왜냐면 그 축토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대운이 축이 오면 좋지. 근데 운시만. 운시라는 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작할 시자니까. 대운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축일 때.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주 애기 좀 있다 그랬잖아요. 남들 안 겪는 험한 일을 잘 겪어요. 사주 거기에 축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연하고 이게 있는데 비용이 또 축으로 또 좋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네. 아주 한여름 사주 아니고 좀 쉽지 않지. 축이라는 글자는 이미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동토잖아. 동토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단 말이야, 이미. 얼어붙어 있는 글자가 두 개나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사주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나무 키우냐 안 키우냐, 먹을 게 있냐 없냐 이거 찾는 건데 이 얼어붙은 땅에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축이 이미 2개 들어갔다는 글자 자체가 뭐겠어요? 좀 삶이 좀 고생이 있다. 그것만 봐도 벌써 나오죠 답이, 그죠? 그러면 올해 축이 있는데 미가 연주에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나마 괜찮죠. 이거는 아주 덕이 있는 거지. 이게 추월이라 아주 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따뜻한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조상궁에서 갖고 있잖아요. 여기 정화가 있잖아, 정화, 그죠? 이럴 땐 내가 조상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축이 좋은 글자가 딱 하나 있어 지금. 여기 말고 여기 미가 아니고 여기 밀 때. 어리지가 아니지가 요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요게 있잖아. 충미충은 우리가 겨울 지금 간목인데 겨울 흙이잖아요. 겨울 흙을 뭐로 해놓는다 그랬어 제가? 밭갈이. 그쵸. 네. 이게 쟁기질 해놓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야 이게. 쟁기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축월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나마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옆에 뭐가 있다? 미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미 땅을 내가 개간을 시켜놓고 쟁기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봄만 오면 어떻게 돼요? 씨 뿌리면 금방 자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화운으로 흘러간다거나 병정화가 또 와버리잖아요. 남들보다도 아까 그 임묘진 그것처럼 금방 발복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요. 네, 발복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써먹어. 추걸이라도. 네, 여기 미토가 하나 붙어 있으면. 요건 백만불짜리. 떨어져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네, 요렇게 붙어 있어. 월과 일에 붙어 있어야 돼. 다른 데 있는 건 쓰잘데없는 거고, 요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래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 축을 놓고 잘 나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미토가 있어. 격에, 내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어야 돼. 자, 겨울에 간목은 이제 병화를 보냐, 정화를 보느냐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병화 보는 것보다 정화 보는 게 훨씬 더 내가 삶을 편히 산다. 그죠? 그때 둘 중에 그래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병화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목은 병화를 제일 몇 월 달에 태어나서 가장 잘 써요? 봄, 여름에. 네, 봄, 여름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쓴다. 이거는 수재, 천재, 서울대, 제가 그랬죠. 그리고 문화예술 쪽. 이런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유술 해자축월에는 뭘 쓴다? 정화를 먼저 쓴다. 요것만 조금 알아놓으셔도 그죠?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절별로 간목이 조금 어떻다는 걸 좀 봤고, 자, 그럼 저 갑술은 밑에 뭐를 놔놨어요? 술을 놨어요. 묘를 놨고 술토를 놨다는 거는 금토 위에 있는 간목이죠. 자, 가을에, 그러니까 술이니까 가을 느낌이 있잖아, 그죠? 가을에 큰 나무죠. 자, 저 가을의 나무들은 우리가 12운송으로 보면 뭘 나눴어요? 양을 놓고 12실살로는 천사를 놨어요, 그죠? 자, 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잘 들어와 있는 모습도 되죠, 그죠? 근데 12운송으로 양을 놨기 때문에 내가 강해요, 얘가 강해요? 자, 저 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재성의 모습, 내 여자의 모습이 이 화생토로 힘을 잔뜩 받고 있죠. 그죠? 이 무토가 힘이 세, 안 세요? 엄청 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힘이 좋은 게 아니라 술토가 힘이 센 거야. 네, 그래서 내 부인한테 모든 걸 뺏겨야 돼, 이 사람은. 배우자 자리가 더 센 거예요. 배우자 자리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안에서도 식신생재를 잘하고 있죠. 이게 상관이고, 재니까. 식상생재를 잘하죠. 자, 그래서 갑술 일주는 직장인 구조 아니면 사업 구조? 사업 구조죠. 사업 구조도 되고, 왜냐하면 이 사업 구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상관이 들어가 있고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식신생재의 모습이잖아. 이 안에서 식신생재를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갑술일주는 일단 돈복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번다? 거의 사업에서 버는 사람이 더 많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인명으로 가겠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 양을 낳기 때문에, 양이라는 건 우리가 기를 양자잖아요. 누구른가를 길러내야 되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교육자의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갑술일주 치고 선생님 아닌 분 잘 없고, 교수들도 많고, 예, 가르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약사도 되고, 의료 쪽도 굉장히 많죠. 내가 보살피고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는 모습이니까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호사, 의사 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손발을, 이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손, 발, 말, 표현력 다 좋겠죠. 그러니까 손, 발 잘 쓰는 쪽, 말 잘 쓰는 쪽, 그런 쪽에 뭐 하겠어요?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거겠지. 자, 그래서 갑술일주는, 그리고 저 술토가 뭐예요? 묘죠, 묘를 갖고 있는 거잖아. 묘도 되잖아, 그죠? 묘도 되고, 뭐도 된다? 고장도 된다, 그죠? 자, 불창고도 되고, 나의 묘도 돼요, 그죠? 화의 묘도 되고, 창고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창고를 갖고 있던 자체만으로도 돈을 타고난 사람. 그리고 편재잖아요. 편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돈복은 타고난 사람. 기본적으로 제가 한가만 나와도 돈은 있어. 돈이 잘 안 나가. 제 동생이 저 갑술일주인데 그렇게 모으는 걸 잘해. 우리는 버는 건 잘하는데 모으는 게 안 되는데, 이 친구를 보면은 짜들어 버는 건 없는데 모으는 거 보면 나중에 나보다 더 모아놓고 있어. 이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해. 하여튼 잘 모읍니다. 끌어안고 있는 그 힘이 일단 굉장히 강하다. 이게 남자 사주도 만나요, 여자보다.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진술충미를 놓으면 여자들은 조금 외롭다고는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친구는 돈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잖아. 임진이나 임술. 우리가 이런 사주들은, 물론 이런 사주도 돈은 있어요. 그죠? 무조건 진술충미를 깔면 다 돈은 있는데, 이거 완전 과부잖아. 근데 갑술은 과부는 잘 없어요. 과부 사주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돈도 있으면서 뭐 좀 재밌게 사는 구조? 조금 외로움 있는 거? 그것도 짜라 외로워 보이지도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옆에 이제 똘끼 있는 사람, 이거 붙었을 때. 사술, 기문. 저런 거 붙으면 조금 그러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게 말이, 상관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말을 잘하죠. 그래서 언론인, 비판, 논평, 기자,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상관이 뭐예요? 다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말이 굉장히 세거든. 교수를 하더라도 주로 어느 쪽 교수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인문 쪽입니다. 인문, 말, 외국어 쪽. 이런 쪽 교수들이 많아요. 저 상관 때문에 그래요. 앞에 여기 요 상관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명예보다는 뭐를 추구한다? 네, 재물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타겟이 어디로 가 있다?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에.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 돈 보고 가는 경향이 있다. 남자가 만약에 갑술일주다. 여자 돈 없으면 안 만나요. 조금 그런 경향은 있어요. 자, 그리고 술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천문이죠, 천문. 천문을 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똑해, 안 똑똑해요? 네. 기본적으로 술을 놓든 해를 놓든 그죠? 수레를 놓는 자체가 뭐예요? 일제 내 수레를 깐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죠? 천문을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를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노가다 하겠어요? 지식을 사고 팔겠어요? 지식 쪽입니다. 그죠? 저런 사람이 그 바깥에서 일하는 분 잘 없어요. 자. 그리고 술은 우리가 신유 술할 때 술은 가을거지가 다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 우리가 가을거지 끝나고 났을 때 그 고전하고 좀 풍요로운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약간 멜랑꼴리한 게 있어.
이거 욕 아니에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요. 멜랑콜리는 프랑스입니다. 자, 사람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좋게 말하면 분위기 있다. 좀 센시티브하다. 좀 고즈넉한 그 가을그지 끝나고 가을 추수하는 그 모습을 싹 생각해 보면은 풍요와 약간 여유로움도 있으면서도 약간 고즈넉한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술이 신유술의 마지막이잖아요. 가을의 마지막이고 뭐에? 그거예요. 해자축의 시발점이잖아. 해자축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가을그지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끝과 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과 해자축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끝과 시작을 같이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저 술이라는 글자를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 이렇게 갑술일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리고 천문을 나게 되면 종교계통도 많겠죠. 스님들도 많아요. 의외로. 네. 스님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보험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부동산업자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토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 어쨌든 지술 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하고 인연이 되게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으로서 재산을 증식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인종을 우리가 조금 해보면은, 자, 관을 한번 인종을 해보면 어떨까요? 경신이 저 갑술한테 들어오면은 12운성으로 경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된다? 쇠지예요, 그죠? 자,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대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경과신은 그래도 쇠지 있고 관대에 있다는 건 나의 어떤 이거는 권력이잖아, 명예잖아, 직장도 되고,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때요? 쇠지면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그죠? 쇠는 쇠퇴하다 할 때 물론 그 글자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최고점에서 다다랐을 때 바로 미치기 때문에 아직 그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자, 그리고 남자 같으면 이 자식의 동태잖아요. 그죠? 자식이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자식이라는 글자가 그래도 나한테 쓰지 들어와 있고 관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번듯한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여자분이면 이게 남편의 동태잖아요. 내 남편의 모습이 그래도, 권력계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갑벌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비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구조일까요? 값을 세야 됩니다. 똑같은 양이잖아, 그죠? 똑같은 내 어떤 형제의 모습은 똑같이 나랑 잘 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비견이 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내가 내 거를, 이거는 이제 내 형제한테 잘 뺏기는 경향도 있어. 내가 유산을 만약에 받는다, 엄마한테. 저 동생한테 더 줄까, 나한테 더 줄까? 저 갑술일주들은 동생한테 더 줍니다. 왜냐면 이 속에 신정무라는 거죠. 무토가 비견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무토 입장에서 이 화생토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어머니가 얘를 이뻐하잖아. 화생토를 얘한테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려. 저 갑술일주들은 형제들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가 유산을 받아도 형아 주고 남는 거 있으면 그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런 모습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내가 아까 전에 형제도 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누구도 돼요. 배우자 자리잖아. 그래서 항상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배우자한테 먼저 가요. 그래서 갑술일주 만약에 남자들은 내가 돈을 벌면은 부인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아, 남편이?
어. 저런 분은 부인이 맡고 있어야 돼.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럼 제대로 삶을 못 살고 있는 건데? 아니야, 그 때가 되면 바뀌어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했네. 교수를.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수 사주잖아요, 그죠? 과가 무슨 과예요? 아, 치대. 의료 쪽 제대로는 해. 남편분이 지금 의료 쪽의 교수님이시랍니다. 근데 부인의 여기는 그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저 부인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거든, 사실은 갑수를 주더라. 왜냐면 볼까요? 무토, 기토가 나한테는 내 여자잖아,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죠? 그럼 무토가 여기 들어오면 뭐예요? 무술이니까. 응? 무술은 제고기인이잖아, 제고기. 내 여자가 뭐를 안고 있어요? 다 돈을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자복이 있는 것도 되고, 또 내 여자가 돈이 많다도 되고, 내 여자가 활동을 잘한다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모습인 거지, 그죠? 제 모습이 좋잖아. 저번에 언제 뭐 할 때도 다 좋았던 것 같은 개유일주였나요? 개유일주 맞죠? 저 갑술일주도 좀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 안 좋은 게 이 술토에 있는 거니까 여자 입장이라면은 저 병정화가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식이 묘로 들어가 있잖아. 갑술일주가 이게 만약 여자라 그러면은 병정화가 자식인데 병술이면은 묘에 들어가 있죠. 자식은 늘 좀 아픈 자식이 있어. 늘 내가 좀 이게 양이니까 또 뭐해? 내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애가 이게 직업을 구하고 다 나가 살아도 계속 엄마가 뭘 해줘야 됩니다.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있고, 그리고 가끔 좀 아픈 자식도 있고, 몸이 진짜 좀 골골한 자식도 있고, 조금 그런 경향은 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본 게 뭐가 있을까? 갑을, 병정, 모기, 임계. 임계는 어떨까요? 임수하고 개수의 모습은 임술이 되면은 반대가 되고 쇠지가 되고요. 예. 자, 이 모습도 나쁘진 않죠. 이 사람이 지금 임수 개수는 이 사람한테 뭐가 돼요? 부모님도 되고 엄마의 모습도 되고 공부의 모습도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 안 해요. 관대 쇠지에 있으니 공부를 많이 하지, 그죠? 공부가 절퇴에 들어와 버리면은 안 되지만 이게 쇠지에 들어가 있으니 관대 쇠지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공부로 성공하는 모습도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 파워가 세? 엄마 파워가 세요. 엄마 파워가 세죠, 그죠? 무토, 기토. 아버지도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서 아까 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동태나 내 부인의 동태나 똑같으니까, 그죠? 부인의 동태도 나쁘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임계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다 써먹는 구조죠, 그죠? 돈도 있고 배움도 되고 아니 배움이 있는데 못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움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살아가기 좀 힘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 인성이 로강이 됐던 쇠나 이 관대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다? 내가 써먹을 게 많죠, 그죠? 자, 인성은 이것도 되죠. 자격증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죠? 라이센스 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그 자격증 갖고 큰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자격증 갖고 내가 돈을 버는 모습도 되고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주가 이게 편제를 놨기 때문에, 그죠? 편제를 놨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저 사람 좀 크게 버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술토 위에 있는 저 간목이다 보니까 건강이 어떻겠어요? 제가 아까 술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폐로 죽어요, 폐. 폐에 문제가 생겨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토에 있는 그 자체가 저 사주가 조금만 마른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뇨로 가는 거예요. 술토가 바짝 말라, 아까 조갈이라고 했죠, 조갈. 대표적인 조갈 글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들은 술토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조금만 더워지는 계절에 저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제 이걸로 가고 당뇨로 가는 거예요. 그죠? 조갈이 당뇨병이잖아, 결국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사주. 물이 잘 받아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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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도 그렇죠. 저 술토들은 항상 그래서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해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술이 있고 만약에 갑술일주인데 그죠? 옆에 해수가 있다. 이거는 술토로 해수 막는 것도 되죠. 이 큰 물을 제방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도 되거든요. 저런 사주도 등 되게 많아요. 그 제가 얘기 안 했나? 일과 시에 이렇게 수레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아요. 그리고 교수사주예요. 혹시 해신가요? 자시예요? 일과 시에 수레가 있는 분들은 교수이면서 돈이 많은 사주예요. 그런 사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가 따라올 때는 이 해수가 같이 있어주면 아주 백만불짜리. 그리고 둘 다 뭐예요? 천문이잖아. 천문 갖고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다 고급 직업들이죠, 그죠? 그래 괜찮습니다. 응? 저는 술심이 아무것도 선생님이 술씨, 병진의 병술? 병진의 무술. 무술. 뭐 나무나 옮겨 심어야지 뭐 그러면. 이 진술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나무 옮겨 심는 모습이라 그랬죠. 이 땅에 심었다 이 땅에 심는 거거든.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고, 근데 이 술이 올 때는 이 해수가 하나 따라와주면 이렇게 갑술이를 놓고 옆에 해수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아주 부자로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좀 그렇고 붙어 있는 게 낫죠, 그죠? 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그 일주를 하면서 요 갑술일주 자체보다는 아직은 제가 그 아까 말한 계절별에 그거를 조금 더 해주는데, 네? 그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 그 임묘진 사업이 이제 계절 끝나고 나면 지지론을 다시 또 해드릴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술을 더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조금 약한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떠에 있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 그죠? 저게 어떻게 쓰임이 가느냐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또 다음에 천간 10개 나오는 동안은 계속 계절별로 제가 묶어서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